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홍수구역 전략으로 비판자들을 압도. 그리고 중국이 아닌 모든 것.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동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 바이든 전 대통령과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최근 행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미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째, 트럼프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를 마치 리얼리티쇼 시즌2처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때 기업들이 트럼프의 복귀를 다룬 리얼리티쇼 제작을 제안했지만 트럼프는 이를 거절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워싱턴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바이든과의 체력 차이를 강조하며 일기보다 더 강력한 통치 스타일을 구축하는 것. 이러한 빠른 행보는 공화당 내 동맹들마저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민주당 역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트럼프의 전략 쉴 새 없는 뉴스 공세. 트럼프는 끊임없는 정책 발표와 강력한 언론 활용으로 자신을 중심에 두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남부 국경 단속 관련 행정명령 서명, 6폭동 가담자들 사면,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개명 제한. 특히 트럼프는 언론과의 접촉을 최대한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임 첫 주에만 기자들의 질문 136개를 받으며 자신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언론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유지했었죠. 셋째, 더비스트와 함께한 리얼리티 정치. 트럼프는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대중을 사로잡는 이벤트를 기획합니다. 데이토나 500에서 대통령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를 타고 트랙을 돌며 주목을 받았고, 백악관에서는 기자들 앞에서 아메리카만 지도를 공개하며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그가 TV쇼 출신이라는 점을 10분 활용한 전략으로 언론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지만 이런 전략이 지속 가능할까? 트럼프의 과감한 움직임은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지만 무소속층과 교회, 여성 유권자들을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문제 해결보다는 퍼포먼스에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떠안은 상태이며 대규모 감세와 관세 인상 계획이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끊임없는 주목 전략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책 발표와 언론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빠르고 강렬한 움직임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지만 단기적인 언론 플레이가 장기적인 정책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바이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워싱턴을 운영하며 차별화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전략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할까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중국이 아닌 모든 것, ABC 애니싱 버 차이너 전략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현상의 배경과 영향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첫째, 중국만 아니면 된다. 글로벌 기업들의 변화. 과거에는 중국일 전략이 있었습니다. 즉, 중국 공급망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국가에도 생산기지를 두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아닌 모든 것에 ABC 애니싱 버 차이너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아예 중국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왜 기업들은 중국을 떠나나? 이런 변화에는 몇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심화.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10% 이상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중국 제품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전쟁.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반도체 기업이 중국을 벗어나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리스크 재편가. 중국의 강력한 봉쇄 정책제로 코로나로 인해 공급망 차질이 심각했죠. 이에 기업들은 제3의 생산기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중국을 대신할 국가는? 동남아시아 앤드 라틴 아메리카가 최대 수혜국. 베트남. 반도체, 스마트폰 조립의 새로운 중심지. 엔비디아가 R&D 센터를 설립하며 기술 투자를 확대 중. 말레이시아. 반도체 제조 및 조립 허브. 인텔, 인피니언,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진행. 멕시코. AI 서버 조립 및 전자제품 제조 허브로 부상. 미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활용. 태국. 노트북 생산이 급증, 4년 만에 8배 증가. HP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주요 생산기지로 변신 중. 이처럼 기업들은 비용과 생산성, 리스크 분산을 고려해 새로운 제조기지를 찾고 있습니다. 넷째, 하지만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중국의 강력한 인프라.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용, 속도, 물류 모든 면에서 중국을 능가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비용 증가 문제. 새로운 생산 기지를 만들면 단기적으로 비용이 10에서 15% 증가할 수 있습니다. IDC 분석가들은 장기적으로도 기업들이 높은 비용과 복잡한 공급망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해외로 이동. 중국 기술 기업들도 고객 요청에 따라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서방 기업들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미래 전망. 중국과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전쟁.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 기업들은 비용과 리스크를 고려해 타 변화를 모색할 것? 완전한 탈중국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점점 더 멀어질 것. 이처럼 중국이 아닌 모든 것, ABC 전략이 왜 등장했는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기업들은 공급망을 타변화하고 있지만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완전한 탈중국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AI 서버, 노트북 등 핵심 산업에서는 동남아 라틴 아메리카로의 이동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기업들의 탈중국 전략이 성공할까요? 아니면 중국이 여전히 강력한 제조 허브로 남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